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트럼프가 이제 이 김정은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에다가 김정은이 뒤에 보스가 시진핑이잖아요. 이것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양 사기꾼에 완전히 말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만나고 난 뒤에 이 시진핑과 김정은이 자 어제 오늘 거의 노골적으로 우리 둘이 그래 짜고 한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2011년에 집권했죠. 10년 말에 했나? 11년에 했죠. 11년에. 그런데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2017년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던 저 두 사람이 왜 이제 3월 말에 한 번, 5월 초에 한 번, 어제 한 번, 세 번이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꼴로 만나느냐. 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을 쳐온 것은 2006년 10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발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일이나 또 그 아들 김정은을 만나서 통하는 것처럼 보이면 미국이 시진핑을 보고 네 똘마니니까 네가 책임져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선택한 전략은 북한이 우리 말을 이제 안 듣는다. 장성택이도 죽이고 우리 쪽하고는 거의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중국이 미국의 북한 좀 손봐라는 압력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을 거의 다 만들 때까지는 거짓을 했어요. 뒤로는 내가 끝까지 봐줄 거니까 니하고 내하고 만나면 어쨌든 그게 소문이 나게 되고 소문이 나면 미국이 우리를 엄청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짜고 하고 네가 안 죽을 정도로는 내가 도와주고 잘하고 있다. 계속 개발을 하되 네가 내하고는 서로 간에 잘 안 통하는 척 해야 된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3월 8일 날 정상회담을 한다고 딱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시진핑이 지금부터는 니하고 내하고 만나서 네가 완전히 내 똘마니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중요한 단판을 짓겠다고 하면 시진핑이 일부러 중국에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김정은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갔다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는데 북한 같은 나라의 인민들은 전부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요. 배급제도 지금 포기가 됐고. 그러면 김정은이는 최소한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식량이나 기름이나 돈만 좀 자기한테 주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적은 돈으로. 그래서 시진핑이 그 정도를 북한한테 해주는 거는 한마디로 이 좋은 맹견을 가지고 미운 놈을 지나갈 때마다 물어라 하고 이웃집에다가 풀어놓고 이러는데 맹견 먹이를 안 줘서 되겠어요? 맹견이 힘을 내도록 최소한 닭도 한 마리 던져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국의 개인 김정은이를 먹여 살릴 정도는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니하고 나하고 깨놓고 만나야 되고 오히려 네가 내 앞에서 더 굽신거려야 된다. 그걸 미국에 보여줘야 미국 놈들이 이제는 꼼짝을 못한다. 그래서 시진핑이 미북 회담이 정해지고부터는 내놓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요구하는 것과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은 일치해요. 핵심이 뭐냐? 한국에서 미군 좀 드러내는. 자, 중국은 한국에서 미국만 드러내면 어떤 입장이 되겠어요? 한국에서 미군이 나간다는 것은 그게 단순하게 한국에 있는 3만여 명의 미군이 철수하는 문제를 넘어섰어요. 한국과 미국 간에 6.25 전쟁인 1950년부터 연결되어 오던 관계, 좀 더 올라가면 48년에 한국 정부 수립을 도와준 그 관계,
좀 더 올라오면 45년에 미군이 남쪽에 주둔하면서 대한민국을 출범시킨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단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가 핵심이고, 그리고 미군 철수가 되면 한미 동맹이 와야 되겠죠. 그냥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되겠지요. 우리가 필리핀하고 동맹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도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다 있는 조그만 한반도에서 북쪽은 중국의 개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남쪽에 이 조그만 98,000평방킬로쯤 되는 이런 땅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그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간 수많은 민족처럼 점점 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서 빠지면 한국 경제가 붕괴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한국의 세계적 대기업들이 순식간에 코너에 빠지고 아마 미국으로 도망을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미 동맹이 깨지면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 몇 개는 미국으로 기지를 옮기겠지요. 중국으로 가겠어요? 중국에서 어떤 꼴이 되는지 순식간에 잘 봤는데요. 미국으로 도망을 갈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주식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니, 이렇게 보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은 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매우 약체가 되어서 중국의 앞잡이 정부가 될 거고, 그러면 중국이 북한하고 한국 불러서 너네들끼리 국가연합을 하든지 홍콩하고 중국 관계처럼 가든지 가라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이제는 미국을 다 몰아내고 일본을 최전선으로 해서 일본하고 대치하는 국면이 되는 겁니다. 중국은 이걸, 과거에는 중국이 전성기 때 한국이라는 전체가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어느 날 미국이 여기에 점을 찍어서 6.25 때 개입을 하고 그 뒤부터 미군이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의 코앞에 평택기지에서 중국 전역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평택기지에 전번에 잠깐 나왔죠. 엄청난 고가의 통신시설 장비가 들어갔다고 이 정권이 슬쩍 공개를 했지요. 왜 평택에다가 했겠어요, 미국이? 중국 앞바다에다가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첨단 장비들을 평택에 갖다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군이 떠나면 평택 기지는, 그리고 성주의 사드 기지는 다 무력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은 남쪽에서 미군이 떠나면 중국이 군사적 작전으로 보면 중국은 항상 미국하고 올해는 아니지만 잠깐은 충돌을 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점점 세어질수록 어느 순간에 미국하고 한번 다다닥은 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미국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남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한번 보세요. 제주도가요, 강정기지가요, 우리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중국이 일본 코앞에 기지를 두고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부산항에서 일본까지 거리가 얼마 돼요? 대마도까지. 얼마 안 돼요. 몇십 킬로예요. 100킬로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동해와 서해와 남해가 중국 앞바다가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러시아와 더불어서 아시아에서 결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이제는 여기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 점점 내몰려 갈 거다. 아마 그런 국면이 되면 중국은 대만을 침략을 해서 점령을 해버릴 겁니다. 그것까지 중국은 계산에 넣고 있어요, 대만을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을 하겠다. 왜? 과거에 중국이 틈나는 대로 베트남을 괴롭혔으니까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필리핀도 저거 급해져가지고 미국을 수빅만 기지로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한국만 미군이 떠나게 되면 중국이 밑으로 완전히 남하를 하게 되는, 중국의 최전선이 남쪽으로 확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에 뭐 사난군도인가 거기에 이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이 영해 분쟁을 일으키고 일본에 또 신가쿠 일대에서 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순식간에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8천만쯤 되는 통일된, 아니면 통일이 안 됐더라도 사실은 똑같이 중국의 똘마니가 된
이 조선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완전히 복속을 하게 되면 중국은 엄청난 우군을 하나 거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에서 미국을 쫓아내는 것이 과거에 중국이 전성기 때 지배했던 영역을 다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중국은 일본을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본은 중국으로 갔지만은 중국은 일본을 한 번도 원나라가 일본을 한번 점령해 보겠다고 고려에 와서 배를 만들고 해서 갔다가 이 카미카제라고 신풍이라고 불리우는 태풍을 맞아서 다 죽어버렸지요. 자, 그러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상식이 있다면 한국의 지정학적인 가치, 과거의 동서냉전 시대에는 자유진영의 최첨단 기지이자 도미노, 즉 공산화가 되지 않기 위한 막는 보루다 했지만은 지금은요, 그때 공산화, 동국권과 서구의 소련 대신에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똑같이 열강으로 등장을 해서 배타적인 침략주의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라오스나 버마 같은 나라를 거의 중국의 도로를 닦고 고속도로를 놓고 철로를 연결하면서 식민지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라오스, 캄보디아, 이 버마는 머지않아 중국의 식민지 비스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남쪽으로 버마의 항구까지 인도양에 자기들 아지트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오죽하면 미국을 견제하려고 니카라가 아시죠? 중미에. 거기에 호수가 많고 하니까 호수 사이를 연결해서 운하를 만들겠다고 지금 니카라과하고 합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건 산디니스탄가 해가지고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죠. 니카라과는. 그래서 미국의 코앞에 운하를 하나 파버리면 중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자기들이 주도해서 통과시키는 배만 통과시키면서 미국을 포위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꿈 같은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있었던 부분이요. 우리가 미국이 고맙고 저는 철저하게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걸 놓치면 한국은 안 된다는 친미주의자입니다. 저는 내놓고 친미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현재 일본과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미일이 삼각구도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 안보의 시각은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보고 친일이라 하면 나 친일 감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독도 가지고 위안부 가지고 더 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엊그제 휴전선 방어 훈련은 안 하고 중단한다면서 독도 방어 훈련을 뜬금없이 해요. 지금 이 대목에 일본이 독도를 침략하겠습니까? 네? 이 대목에 일본이 지금 미국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트럼프한테 당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데 독도에다가 전쟁을 그걸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참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가끔씩 좀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문재인이 그래서 개그도 좀 하는구나 제가 생각을 하죠. 자, 미국이 6.25 때 한국을 도왔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동맹을 유지하고 미군이 와서 휴전선을 옛날에는 직접 지켰죠. 60년대까지는요. 그리고 수많은 미군이 한국에서 죽어갔고 실종 사망하면 뭐 한 4만 명쯤 죽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과연 한국만을 전적으로 위해서 한 거냐? 그렇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1950년에 동국권 공산화를 목격을 하고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45년에 2차 대전이 승리해서 한 2, 3년간은 체코, 헝가리, 뭐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불가리아니 이런 게 완전 공산국가가 아니었죠. 근데 순식간에 그리스만 남겨놓고는 완전히 그냥 발칸반도 위로 동국권이 다 공산화가 돼버리는 걸 봤잖아요. 심지어 1차 대전 끝나고 독립했던 발틱 삼국을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도 공산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는 미국이 야 북한이 이렇게 그냥 소련 사주를 받아서 중국도 지원하면서 이 남한을 내려왔는데 이걸 미국이 개입을 안 하고 놔두면
쟤들이 이제는 베트남도 먹고 인도 차이나도 먹고 뭐 인도네시아도 먹고 다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자유진영을 그나마 자신들이 지킬 수 있다고 보고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6.25 때 풀베팅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냥 번트나 됐다고 보십니까? 조금 왔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인천 상륙작전이 거대한 것처럼 보이고 미군이 엄청 많이 온 것 같아도요. 미국이 북한을 휴전선을 넘어서 쳐 올라갈 때 그 싸워서 동원된 미군이요. 불과 수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진호 전투 같은 데는 만 한 3천 명이 세 갈래로 올라간 거예요. 흥남에서. 이제 평양에서 올라가는 그룹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한경도 쪽에는 그게 핵심이었죠. 그게 13,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미국은 아주 제한된 자원으로 개입을 해보고, 이기면 이기고, 지면 포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한전을 벌였던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베트남은 풀베팅을 했지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엄청난 상륙작전 같았지만은 실제로 인천 상륙작전에 동원된 병력이 노르만디 상륙작전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한국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본에다가 망명정부를 세우느냐, 남태평양에 있는 섬을 하나 한국 사람들 데려다가 망명정부를 세우느냐, 제주도에 세우느냐 고민까지도 했어요. 초반에는. 자, 그래서 미국은 제한적인 자원을 투자하고는 엄청나게 성공했지요. 그래서 하도 병력을 안 보내주니까 메가드가 핵폭탄을 좀 중공군 왔을 때 쓸까 하다가 잘려버렸지 않습니까? 트루만이 이건 철저하게 통제를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은요, 오늘 처음 아신 분도 많을 거예요. 미국이 완전히 전폭적으로 개입을 했다. 아니, 전폭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총도 하나씩 못 가지고 있는 중공군한테 밀려가지고 그렇게 중공군이 선발대만 총을 주고 기습을 할 때 11월 27일 날 기습했죠. 50년에. 제 생일날인데 그날 기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한테만 따발총 한 기씩 주고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총을 안 줬다잖아요. 총이 없어서. 앞에 놈 죽고 나면 그 총 받아서 또 쏴라고 한 거예요. 보급품도 안 줬어요. 온 사람의 80%는 한 20%만 팔로군 지휘관들이고 만주에 빨치산하던 팔로군, 안 그러면 조선족 중국계, 나머지 80%는 국민당의 포로였습니다. 장개석이. 장개석이가 이 1949년 도망을 갔잖아요. 1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서 한국 전쟁 나기 1년 전쯤에 중국이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정부는 48년에 들었었기 때문에 만주에서 결정적인 동북지방 전투가 벌어졌는데 장개석 군대하고 모택동 군대하고 거기에 북한이 많이 도와줬어요. 뒤에서. 의용군도 보내고요. 그래서 장개석이가 만주에서 깨지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밀려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 버렸죠. 상하이 쪽에 한 부대하고 하나는 저기 사천성 곤명 있는 그쪽하고 시안 쪽하고 쭉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항복한 군대가 한 400만 명쯤 항복을 했어요. 일부만 대만으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데려가지 못해서 항복.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사천성에 남아있던 부대가 곤명으로 후퇴하고 그 뒤에는 어디로 와요?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골든 트라이앵글의 마야광이, 쿤샤라는 사람이 중국의 장개석 군대의 패잔병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뭡니까? 태국 놀러 가면 치앙라이라고 하는 데 있죠. 치앙마이 위에 치앙라이인가? 그가 골든 트라이앵글 삼각지대인데 거기가 태국 정부가 공산당하고 싸울 때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해준 거예요. 마약도 눈 감아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는 버마, 일부는 라오스, 일부는 캄보디아, 태국 이런 일대에 잔류를 한 겁니다. 나중에 장개석이가 버려버렸죠.
그 사람들이 중국이 공산화되고도 55년까지 전투를 했어요. 그쪽에서 게릴라전을. 그래서 그 포로들을 중국에 낳아놓으면 뭡니까? 사회 저항 세력이 되죠. 잠재적으로. 그렇다고 다 총살을 시켜버릴 수도 없고 병들을. 그러니까 그걸 한국전에 소모적인 카드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항복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안 하고 항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대만으로 갔지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개입을 하니까 그 한 13,000명밖에 안 되는 부대가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가 후퇴를 한 겁니다. 그게 장진호 전투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주 제한적으로 한국전에 개입을 했고, 그래서 휴전을 끌어내려고 막판에는 포커촙 전투 같은 소모적인 전투를 일부러 휴전되기 며칠 전에 고지 하나를 점령하려고 계속 싸울 의지가 있다는 걸 중국과 북한에 보여가지고 쟤들이 질리게 만들어서 휴전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쟁을 지속할 의지도 별로 없었어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다시 원상을 회복을 해서 38선 비스무리하게 휴전선을 이렇게 해서 종전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입장으로는 당시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말미에 되지 않습니까?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의 전쟁 영웅이잖아요. 굉장히 싸게 막았다 생각을 했죠. 그 이후에 자신들이 이것만큼은 냉전 시대에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탕트가 오기 전까지 72년에 뭐 닉슨이 중국하고 대탕트하기 전까지 한 20년은 미국이 자기들 장비와 병력과 한국의 경제적 차관을 지원하고 식량도 지원하면서 지켜준 거죠. 그런데 64년부터 월남전에 개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합니까? 우리 저 월남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 여기 이만큼 놔놓기가 병력이 모자란다. 우리 징집제를 해도 모자란다. 이거 좀 빼야 되겠다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월남에 갈게. 그래서 돈도 벌고 미군 빼는 걸 막았지요. 자, 그래서 한국은 월남에 가서 한 8,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한국군도 많이 죽었어요, 월남에서. 그리고 월남에서 전쟁에 승리한 확률이 한국군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베트콩이나 월맹이 한국군만 보면 전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 독하니까. 그 더운데 사람은 느릿느릿하잖아요. 미군은 감당이 안 돼도 한국 사람은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 장비 다 주지, 그대로. 헬리콥터 지원해 주지. 그러니까 한국군이 굉장히 유용하게 핵심적인 분쟁 지역마다 한국군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탕트를 하니까 닉슨이 한국이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차로 한국군을 좀 뺐죠. 그 다음 닉슨이 탄핵당하고 이제 월남이 공산화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면서 미국은 전쟁에 질려가 카트라는 행편없는 저 공산 진영하고 싸우지 말자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죠. 그때 미국이 국력이 최약체에 전락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트가 또 2차로 뺄라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다 어쩐다면서요. 아니 자기들이 좋은 세계 독재자들 다 지원해주고 선거로 뽑힌 나라를 대통령을 총살시키고 암살하고 해가지고 CIA 동원해서 다 하고는 한국에 박정희가 독재한다고 미군을 뺀다.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때 핵 개발하겠다 어쩌다 하면서 겨우 막았고, 그리고 이제 카트가 레이건한테 선거 지면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로 10년 만에 90년에 이제 동국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한국에서 핵무기를 빼버린 거 아닙니까? 전술핵을. 그래서 노태우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는 핵이 없는데 미국이 어차피 이제 냉전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 당시로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버지 부시가 되죠. 이제 레이건 끝나고 바로 이때 했을 텐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냐? 이제는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의 핵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과거 소련 영역의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데 뭐 저기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있던 핵을 다 제거했죠. 그때 한국에서도 핵을 빼내가면서 생색내려고 노태우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라 그런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그때 아버지 부시가 미군을 또 많이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만 명 안팎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9.11 이후에 이라크하고 아프간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군 파병을 요청해서 또 갔잖아요. 전투병으로는 안 갔지만 많이들 갔죠. 그래서 우리도 미국을 위해서 베트남에 개입한 미국의 우방이 몇 개 안 됩니다. 태국군이 갔고 일부. 그 다음에 이 필리핀 군대가 갔죠.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 비스무리했으니까 갔고, 호주가 갔고, 한국군이 갔고, 참전한 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베트남 전쟁에.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동맹으로서 피를 흘려서 8,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불과 10년 전에 아프간하고 이라크에 보냈어요. 그래서 한미 간의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가야 되고 친밀을 해야 되지만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 지금 트럼프식으로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필요해서 도왔고 상호의 필요에 의해서 도우는 거지 누가 일방적으로 도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미국이 도와준 만큼 해야 될 때는 또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아껴야 된다. 훈련을 안 하면 돈을 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빼버리고 싶다. 지금 미국에 의해서 저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측근들도 저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 사람은 뭘 생각해요? 자, 단기적으로는 탄핵으로 몰려갈 소지가 항상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당에 기반이 없잖아요.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 중에서 선거 막판에 트럼프 당선되기 열흘 전에 트럼프 지지한다고 한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지금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 공화당 서열 1인데 안 도와줬잖아요. 근처도 안 갔어요. 처음에 좀 다니다가 여자 문제 터지니까. 그래서 미국에 역대 수십 번 선거를 했는데 중간 선거에는 2번 빼놓고는 다 졌는데 황장수가 중간 선거 지면 트럼프가 탄핵으로 몰릴 거다라고 하면서 저를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은 괜찮은데 트럼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왜 북한하고 저게 붙어 먹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 말이 좋게 안 나오니까 저게라고 합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저도 저거 이거 할 수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대통령도 문재인 하는데 트럼프 보고 저거라고 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선거 문제 그리고 문제가 없으려면 재선이 돼서 8년을 가야 되죠. 정확하게 이 대목을 제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죠. 강연 들은 사람은. 문재인이가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짠 맞춘 비핵화를 기획했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합의 나오는 게 제 말대로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2년 반 동안에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 5개월 동안에 한 20% 드러낸다고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러면 점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 장사꾼 속이 빤하니까. 그리고 문재인이가 그걸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가가 빤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전 세계에 지금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나라는 남아공 하나밖에 없어요. 남아공은 70년대부터 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남아공이 핵을 포기했느냐?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해가지고 소수 백인이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는 부분에 전 세계가 남아공하고 국교를 맺지 않고 고립됐죠. 자급자족하는 나라 비스무리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체제가 지속될 수 없고 흑인들하고 화해해서 이제 흑인들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복수는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남아공의 입장이 백인들이 바뀌니까 핵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남아공은 핵 직전까지 같이 완벽한 핵을 실험을 못하잖아요. 남아공이 핵 실험한 거 들었습니까?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미사일 실험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남아공은 그냥 이렇게
자기들은 만들었다 하고 남들은 그 기술이 정말로 만들었겠느냐 하는 단계에서 사찰을 받고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어요. 자, 그 외에는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이 전 세계의 나라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핵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세 나라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게 되면 영국, 프랑스 두 나라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나라에 아시아로 와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럼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왜 핵을 만들었겠어요? 자, 그 부분은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둘이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해교 이슬람 국가로,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와 힌두교 국가로 나눠지면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파키스탄이 핵을 만들면서 인도도 핵을 만드는 쪽으로 갔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신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걸 묵인을 해줬죠. 각각. 그러면서 교묘한 동서냉전 시대에 묵인을 해주면서 이제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미, 중, 러 세 나라가 그걸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파키스탄은 끊임없이 미국에 불신받는 동맹국이다가 요즘은 중국하고 러시아 쪽으로 붙고 인도는 요즘 미국 쪽으로 붙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북한은 어차피 북한의 핵은 이제는 없앨 방법이 없어요.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그걸 알면서 다른 나라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미국은 그걸 알면서 협상을 통해서 없애겠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냥 적당히 내 있을 때 북한이 핵이 없다라고 말만 해주고 몇 가지 보여주는 쇼만 해주면 우리는 그 선에서 끝낼 수 있다. 이거지요. 진짜로 북한의 비핵화를 완벽하게 하려면 15년 걸려도 못 돼요. 그걸 2년 반 안에 하겠다라는 게 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도 신도 북한에 핵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애초에 셀 수 없는 걸 비핵화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거를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제가 그때 95%는 깨질 거다. 안 하거나 하고 난 뒤에 깰 거다라고 한 게 바보가 아니면 저걸 협상을 통해서 없애겠다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미국의 의회도 알고 백악관도 알고 국방부도 아는데 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걸 협상을, 말도 안 되는 걸 협상을 하고. 자, 미국이 CVID 엄청 많이 해서 북한한테 그 글자 받아낼 거라고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생각을 했죠. 제가 쉽지 않을 거라 해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CVID 한자라도 들어갔습니까? 트럼프는 지가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달인이라고 하지만 협상에 트럼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구라치고 협박하고 뜯어내고 하는 달인이 누구예요? 킴스 패밀리예요, 북한에. 그럼 완전히 패밀리 비즈니스로 DNA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뉴욕에서 부동산 좀 팔다가 와가지고 김정은이를 당하겠다고, 협상으로 당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리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 폼페이오를 왜 했겠어요? 지금 왜 폼페이오를 CIA 국장에서 국무부 장관으로 북한에 2번 보내고 이제 3번째 보내려고 하는가? 이해가 좀 가지요? 저건 멍청해가지고 미국의 장관쯤 되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매티스가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곳곳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사기친 게 하나 있어요. 주한미군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걸 매티스나 국방부가 승인했댔는데 트럼프가 전화로 수도 없이 쪼아 붙였는데 매티스가 말도 한마디 안 했대요. 나는 대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화로 니한테 말했으니까 승인받았다라고 뻥을 친 거예요. 자, 미국의 매티스나 켈리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끝까지 끌고 갈 것이냐. 지금 미국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의회에서 그냥 안 있을 거라고 했죠. 협상하기 전부터 쪼아서 협상 이후에 개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의 아나운서나 북한의 언론이나 김정은이한테 경배하는 북한의 국민들이 너무 부럽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저게 제정신입니까? 저 사람은요, 누구과예요? 대충 보면, 세계 지도자로 보면,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두테르테나, 예? 요즘 터키에 뭡니까? 에르도안이나, 그런 과예요. 사람 자체가. 민주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기업도 전부 가족 기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덩치가 상당히 있는데도요. 자,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부동산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을 우리가 옛날에 아파트 뭐나 무슨 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가면 동영상 이게 막 삐까뻔쩍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이거 사면 돈 번다고 투자하라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한국어로 더빙까지 해서 지 친구 카지노에 있던 똘마니가 만들었대요. 트럼프 카지노에. 글마 지금 영화계에 좀 와서 영화 무슨 CF 제작한다. 글마 시켜가 그걸 만들어가 이 김정은이한테 너거 이래 해줄게. 내 친구 중에 부동산 업자 많으니까 네 소개해줄게. 이게 미국 대통령이 할 이야기입니까? 예? 내가 보니까 요즘 미국도 민주주의가 이제 끝물에 왔다 생각이 들어요. 하다 저런 것도 되는 거 보니까. 왜? 미국도 경제가 하도 안 좋으니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되듯이요. 근데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이해가 가지만은 미국의 트럼프가 난 저렇게 엉망일 줄 몰랐어요. 내가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을 트럼프 돼야 된다 했는데 나도 참 사람 보는 눈을 네? 많이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잘못한 거는 반성을 빨리 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한번 거짓말 해놓고는 그 거짓말을 수습하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가 CVID로 북한을 쪼아매서 김정은을 무릎 꿇린다고 뻥을 쳤다가 이제 이상한 합의가 나오니까 이면 합의가 있다 하다가 이제는 북한이 친미국가가 된다 하다가 저렇게 끌고 가다가 김정은이 말 안 들으면 북폭을 한다고 여기서 트럼프가 북폭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겠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보수 대중들을 상대로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대중들이 헛소리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도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들을 각성을 시켜야지 그냥 삼류 썬데이 서울 같은 소리를 하면서 대중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면서 뭘 얻고자 그런 겁니까? 돈이 벌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 미북 합의는 지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에서 엉망이 되고 있죠. 의회가 벌써 트럼프 마음대로 못하도록 지금 오늘 보니까 상원에서 주요 의원들이 폼페이오 너 국회 오라고 국회 와서 네 합의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폼페이오 저것도 트럼프하고 같이 집에 가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가 여자를 대줘서 사진을 찍혔다. 내가 참 한국 보수의 수준을 이렇게 보면서요.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맥마스터가 트럼프한테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핵화가 뭔지, 북한의 CVID가 뭔지. 그런데 트럼프가 싱가포르에 앉아가지고 백악관에 NSC 볼턴 똘마니한테 한반도 비핵화와 사인을 하려니까 볼턴이 내가 가서 뭐라 하면 저 영감이 싫어하니까 네가 교육 좀 하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CVID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 협상장 앞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못 알아먹은 척 한 거죠. 그럼 맥마스터가 공부 좀 하라니까 너 가라 집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군부는 거의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죠. 자, 훈련을 안 하는 군대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키 리졸버 독수리 훈련, 쌍용 훈련도 다 안 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미군을 내보내는 쪽으로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자기들이 앞서서 그 이야기만 안 할 뿐이지 미국이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한미훈련 중단하는 부분을 문재인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한 7, 8개월 전에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이 계속 북한 중국 편에 붙어서 저렇게 가면 트럼프는 나중에 문재인 네가 다 하자 했으니까 나는 북한하고 직거래 해버리겠다. 그러고는 문제가 되면 문재인이 하자 했다. 이렇게 할 거라고 했죠. 자, 지금 보면 사기꾼이 2명에서 이제 3명으로 늘어났죠. 문터김. 옛날에는 문시김. 문시터네, 문시터. 옛날에는 시김만 사기를 했는데 이제 터까지 거기 가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기가 그러면 언제까지 굴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자,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요. 다음 주부터. 자, 이번 주 이제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벌써. 폼페이오가 좀 있다면 가니 안 가니 해요. 자, 그런데 김정은이는 갔다 온 뒤로, 싱가포르 갔다 온 뒤로 미국하고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트럼프가 17일 날 전화 건다 했잖아요. 일요일 날. 직통 전화를 알려줬다. 김정은이 한라인 전화는 김정은이가 받고 싶어야 받는 한라인이지 문재인이나 트럼프가 전화 건다고 받는 한라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아직 전화도 못했어요. 자, 트럼프는 좀 있으면 이제 빌기 시작할 거예요. 11월 6일 전에 핵폭탄 20개만 하다가 좀 있다가 10개, 5개, 4개, 나중에는 1개만이라도 할 거예요. 그걸 북한에서 드러내서 미국과는 사진을 좀 찍자. 그러면 미국 공항에 떨어지면 내가 직접 트럭에 싣고 가겠다. 예? 뭐 오크리지, 테네시주 오크리지 창고에. 그 다음에 ICBM 10개, 5개, 1개. 그럼 김정은이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자, 껍데기만 그러면 핵폭탄 껍데기. 핵물질 함량이 한 1g 되는. 자, 최소 500에서 1톤이 돼야 1톤짜리가 기본이고 탄두가 500이 이상은 돼야 돼요. 최하로. 뭔 전술핵도 아니고 1g짜리 핵을, 그러니까 핵폭탄 이 1톤짜리를 한 1000개를, 아니 1000개도 더 되죠. 10,000개, 10만 개를 나누면 1g이 되나요? 그래서 한 1g만 넣어가지고 미국에 껍데기 보낼 거니까 그 창고에 넣는 쇼 하쇼. 그리고 ICBM은 북한이 흔히 그 평양에서 열병식 할 때 가짜 그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길쭉한 거? 로켓 같은 거? 그거 우리 한 서너 개 씌워놓고 터뜨릴게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만 해줘도 트럼프는 아마 대북 제재하자고 할 거예요, 이제 협상하다가. 자, 이 쇼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북한에 핵이 몇 개고 ICBM 몇 개인지 보고서를 다 갖고 오고 첨부 자료, 증거 자료 다 붙여라. 두 번째로, 핵과 ICBM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폐기하겠다는지 전부 다 적어라. 총 몇 개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없을지를 다 적어라. 세 번째는 사찰 검증에 의회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는 겁니다. 이걸 폼페이오가 트럼프 지시 받아서 북한에서 받아가지고 의회로 갖고 가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의회가 이거 협상 그만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11월 2일, 6일 날 이기고 싶다라는, 선거 이기고 싶다라는 이 욕망에 이걸 지금 트럼프는 못 놓는 겁니다. 자, 이제 칼자루는 누가 잡았어요? 시진핑하고 김정은이는 트럼프 속을 다 반 거예요. 당일날 왜 그런 짓을 했다고 봅니까? 밤새도록 협상을 하다가 안 돼서 새벽 3시에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깨워서 아침 7시 반에 둘이가 만나고 9시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 그 둘이가 만나가지고 그 좁은 몇 자 안 되는 합의문을, 역대 제일 짧은 합의문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 하면 급한 놈이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자, 협상의 기제들이 누가 급한가를 다 아는데 이제 이 협상이 정상대로 될 거라고 보시냐는 겁니다. 정상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북한은 그 사이에 뭘 얻어내려는 거 하면 훈련 중단시켰지요. 중국이 25년을 쌍중단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쌍중단을 비핵화도 하기도 전에 해줘버렸잖아요. 쌍중단이 뭡니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 안 하고 미국이 훈련 중단하고 핵 전략 자산을 배치 안 하는 거. 이게 25년 만에 성공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줘버렸어요. 자, 얘들은 지금 올해 안에 이제 문재인이가 얼렁뚱땅 6월 13일쯤 종전선언을 지드가 가서 하려다가 트럼프가 해주고 싶어도 그것까지 했다가는 아마 미국에서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입으로 한 거죠. 조만간에 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7월 22일 날 휴전한 날 그걸 해보려다가 북한이 지금 움직이는 속도로 봐서 불가능하니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이는 실질적으로 핵과 ICBM을 폐기하기 전에 평화협정까지를 얻어내고 미군이 훈련을 하지 않고 저 한번 보세요. 군인은 1년에 철받기 때마다 두세 번씩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훈련, 작은 훈련, 부대 훈련. 그런데 1년 내내 훈련을 하지 않고 3만 명이 퍼질고 안았으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태원에 가서 주먹 쓰고 지나가는 여자들 잡아다가 사고 치고 이제 그런 것밖에 더 하겠어요? 군인이 원래 훈련 안 시키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훈련이 필요해서도 있지만은 그걸 계속 정신없이 돌려야 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 하려고 3만 명이 한국에 퍼지고 있냐. 그냥 핵심만 놔놓고 나머지는 빼라. 자, 그걸 하려고 북한군이 장사정포 철수를 주장을 했죠. 근데 한국은 그 말 안 했다면서 우리가 주장할 거라 그러죠. 자, 평양은 휴전선에서 100수십 킬로고 서울은 휴전선에서 60킬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 동두천 일대에 미국의 화력여단이라고 하는 부대, 그 다연장 로켓 부대가 그 강철비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개성공단에 북한군이 탈취해서 쏘는 게. 그게 다연장 로켓포예요. 그거 하나가 한국군 군단 병력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무슨 K9 자주포고 어떠고 했는데 연평해전 때 절반도 가동이 안 됐죠. 쌍방이 스웨덴하고 한국처럼 병신짓을 했죠. 북한은 바다를 향해서 장사정포가 육지에 떨어진 거는 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바다로 다 떨어졌고 연평도를 그 큰 연평도를 못 맞춰가지고 북한이 쏜 포 중에 절반은 바다에 떨어졌고 한국군은 K9 자주포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발사가 안 됐죠. 고장이 나고 뭐 탄이 끼고. 그러니까 쌍방이 전쟁이 나면 전력이 어떨 건가 진짜 한국 팀하고 스웨덴 팀 꼴이 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미군의 이 화력은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그 부대를 빼라고. 그리고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서 해병대에 그 포들 이런 거 다 빼라고 병력하고 지금 저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수역을 문재인이 합의해주고 DMZ에 이 비무장화를 추진하고 자 북한은 항상 핵하고 똑같은 게 재래식 무기도 북한의 핵을 비핵화할 수 없는 게 왜 그러겠어요?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뒤질 수도 없고 뒤지라고 해도 못 찾아요. 오렌지만한 핵덩어리를 큰 오렌지만해요. 그걸 어디 가서 찾아요? 자, 북한이 땅 밑에 넣어놓은 장사정포나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북한은 포가 13,000개 있다고 그래요. 6.25 때 쓰던 것까지도 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 거 앞에 빼놨다가 뒤로 빼는 척하고 진짜 오리지널은 땅 밑에 깊숙이 숨겨놓으면 우리는 한국의 절반이 간첩인데 어디에 몇 개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포대가. 그러면 서로가 빼기로 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무장해제고 저쪽은 숨겨놨다가 그래서 이 비핵화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군축도 우리 것만 줄이는 거지 북한군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있는 그 화력 부대를 이제 한강 밑으로 빼요. 지금 미군 부대 중에 유일하게 거기 한 개가 있어요. 서울 이북에, 한수 이북에.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밑에 있겠어요? 아니죠. 빼서 철수하죠.
그 엄청나게 비싼 장비들인데, 최고 비싼 장비들인데. 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 미국 전력을 다 허리멍텅하게 빼놓고 철수시키고 감축시켜 놓으면, 그리고 한국군을 반쯤 해체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 그냥 오픈게임 하듯이 설거머니 붙어도 한국한테 재래식 전력으로도 충분히 승리가 가능하죠. 자, 한번 빠진 미군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도 지 마음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제가 전에부터 그랬잖아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회나 언론이나 싱크탱크나 이런 쪽에서 트럼프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씹힐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판을, 저런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거의 안 할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자기 고집 때문에 계속 밀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엄청난 반발과 적개심과 비판을 트럼프를 향해서 해야지,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그래도 많이 좌파 친북 쪽으로 기울어지는 줄 알았는데 한국이 그러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트럼프를 제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힘이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시기에 트럼프를 욕하지 마라, 지켜보고 하라? 뭘 더 지켜봐요? 이제 그러니까 비밀 합의가 있다라고 뻥을 쳐요. 아니, 원문을 그렇게 써놓고 비밀 합의가 있어 본들 뭐가 있겠어요? 김정은이는 국제적으로 도장을 찍은 것도 안 지키는 사람인데 비밀 합의를 지키겠어요? 희대의 사기꾼하고 부동산을 주고 팔면서, 사고 팔면서, 자, 앞에는 간단하게 쓰고 이 비밀 합의는 우리 둘이가 한 개씩만 갖고 있자. 그게 인정을 받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당한 사람들은 북한이 유고를 이제 캐는 것을 도와주는데 그거에다가 핵을 빼온다. 유골 안에. 그 다음에 전 북한을 돌아다니면서 유골을 찾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핵 사찰을 하는 거다. 중국이나 이런 데를 의식해서 그렇게 위장했다. 많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수가 얼마나 썩었는가 하면요. 일치단결해서 트럼프 나쁜 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왜 불편합니까? 교회 다니는 분은 그 말 하는 게 불편해요?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독실한 신자인데 살아오기를 저렇게 개판으로 살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여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돈 계약 문제 잡놈이잖아요. 트럼프 잡놈이라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세요, 어르신? 예? 그 잡놈이 아니고요. 예. 죽일. 역시 현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엄청난 분노를 트럼프한테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이것이, 아니, 제 뉴스 브리핑도 미국에서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교포들 뭐 보시는 분이 이게 유튜브 통계에 잡혀요. 미국에서 한 18% 본다고 잡히고 있어요. 전체를 100이 본다면요. 그럼 하루에 한 50만 조회면 50만 명의 18%면 미국에서 하루에 7, 8만 명씩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는 분이 이걸 전부 한글 자막을 달아가지고 미국의 싱크탱크하고 국방부 쪽의 지인들한테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어디에 검이 있다 하고 하면서 거기에 CIA 결탁했다고 하면서 리차드 롤리스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분이 있대요. 그 사람 저하고 아주 지인입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했어요. 한국 아태 담당. 그래서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이런 걸 보고 다 의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심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트럼프를 잡놈이라고 그런다, 보수 진영에서. 뭐 트럼프 각하여 하고 무슨 이스라엘기 들고 성조기 들고 다니면 봐줍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날카로운 비판을 트럼프 면전에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요. 한때 노무현 정권에서 저보고 미국 스파이라고 3년을 조사를 했는데, 그래 미국 스파이가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욕을 합니까?
자, 그래서 장담을 하건대 이 회담이 올해 넘을 거라 봐요. 지금 이런 상태로 이걸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김정은이는 뭘 노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질 시간을 끌면서 11월 6일만 지나가기를 바라죠. 지금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트럼프 지지가 조금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미북 회담이 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계속 굴러가면 사실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질 거예요. 자, 김정은은 미국 선거를 미국보다 더 분석을 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전에 트럼프한테 결정적인 거는 절대로 안 해줄 거예요. 지금 해줄 것처럼 하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전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얻어내려고 하고 주한미군 이 훈련 동결 그리고 전략자산 이제 이까지는 얻어냈으니까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이제 욕이 점점 늘어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트럼프가 싱가포르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왜 한국의 문재인이한테 하필 통화를 20분 했냐. 자, 20분 했으면 통역하면 10분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럼 둘이가 5분씩 이야기한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서 뭘 할 일이 있다고 TV로 다 봤는데 전화했겠습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마누라한테 전화를 해서 따라오지도 않은 멜라니아 내가 이번에 이 싱가포르에서 한 건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멜라니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 저 난민 문제로 정면으로 가슴이 어쩌고 하면서 들고 받아버렸잖아요. 지금 마누라가 사람 취급하겠어요? 그럼 마누라한테도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마음을 위로 좀 받아야 되냐? 뭔가 성공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자기는 얼마나 개판인가를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103개 받는다. 저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마지막에는 표정 자체가 일그러지더만요. 위로받을 사람이 문재인밖에 없다. 네? 그래서 문재인한테 전화를 해서 내 잘했지. 잘했습니다. 무슨 냉전의 역사를 갖다가 새로 썼다고 해체했다고 어쩌고. 그래서 둘이서 진짜 놀고 자빠졌어요. 자, 수준이 이제 트럼프,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 비슷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협상은 길면 11월 6일, 짧으면 제가 볼 때 석 달 안에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제일 큰 폭탄이 조만간에 매티스 장관이 정면으로 트럼프를 들고 가다 버리고 사표를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하트 때 주한미군 참모장을 했던 싱글러버 소장이라는 사람이 카트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하고 서울에 와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한국에서 욕을 했죠. 반쯤 돌았나 하고. 그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카트가. 카트 만났어도 자기 주장을 안 굽혔고 의회에 가서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카트가요. 옷 벗고 간 사람을 불러다가 승진시켜서 딴 데 보냈습니다. 입막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미국 국방부 곳곳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왜? 국방부는 계속해서 세계 방위 전략을 자신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 주한미군을 뺀다라는 것이 중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국방부가 없던 아태 담당 차관보 자리도 만들고 국무부에도 만든 이유가 이 한국과 이 미국, 이 북한, 중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들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한미군을 무력화시키고 빼는 쪽으로 트럼프가 가게 되면 자, 미국의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크게 미련을 가지고 하루 더 하려고 송영무처럼 저렇게 내시가 되어 가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딱 정면으로 트럼프를 들고 받아버리고 할 말하고 그만둬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틸러슨 잘릴 때 한번 보세요. 할 말 다 해버리잖아요. 국무부 직원을 앉혀놓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 내에서 엄청난 소란이 앞으로 이제 한 달 이내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의회에 무슨 합의를 했고 지금 뭘 협상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문재인은 올해 안에 이 모든 걸 끝내려고 할 건데요. 제가 볼 때 올해 안에 종전선언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 경제가 올 가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자, 강남 사람, 이번에 문재인 표 줬던 사람 자신 재산이 반토막 나면 없는 사람이야 뭐 반토막 날 것도 있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반토막 나면 다 사회 지도층이니까 정권을 욕하기 시작하고 점점 재산이 많은 순서대로 거기 합류할 거예요. 지금 주식 심상찮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금리 2번을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주식에 들어왔던 돈들이 미국으로 백을 할 거예요. 그럼 주식 가격 내려가고 부동산 이제 완전 내리막길로 치닫을 거고.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금융위기가 슬슬 가계부채가 문제가 생길 거고 기업들은 점점 어려워질 거고 오죽 다급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후퇴하는 거 봤어요? 주 52시간을 6개월 뒤로 처벌을 미룬다고. 사실상 주 52시간 시행을 6개월 미룬 거죠. 처벌을 미룬 게 아니라. 그럼 뭐냐면 굉장히 다급하다. 이걸 그대로 밀고 가다가는 터진다라는 걸 알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국이 순식간에 안보가 작살나지 않나 하지만은 일단 지금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한국당이 제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비판을 가해야 돼요. 한국당에. 그래서 한국당이 안보 노선을 포기한다면 이제 저는 매일 한 꼭지씩 한국당을 지지하지 말아야 된다. 해체해라 하고 김성태 나쁜 놈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 저게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 100명이 넘는 정당이 확실하게 안보에 있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걸 미국에 보여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한국 국민들 상당수가 70%가 이 정권을 지지하면서 자경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도 욕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정권이 무너져 가게 되면 아마 미국의 트럼프가 발을 제일 많이 뺄 거고 지금 대북 쇼에서요. 그 다음에 문정권이 여기에서 발을 빼려고 할 겁니다. 같이 죽기는 싫을 거니까요. 그러면서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겠어요? 한 명만 날리면 되죠? 그렇지요. 나중에 빠져나가려면 거기만 날리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양이 뭐 한국에 양정철이 온다 어쩐다 하는 것도 지금 앞으로 어찌 되는가를 보고 또 살짝 담글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내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 제거된 사람 많지요? 양정철, 이호철부터 전병헌, 뭐 김경수도 저거 살아도 살은 것도 아니고 안희정이 그리고 이재명도 까딱까딱 하지요? 박원순도 까딱까딱한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조금만 흔들리면 전부 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앞에 두고. 그래서 내분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요. 세상에 살아보니 신도 없고 천재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쇼 이제 1년 했으면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하고 악당은요, 절대로 끝까지 같이 못 갑니다. 악당은 서로가 먼저 누가 배신하느냐,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쇼도 곧 끝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다만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보수 대중이요. 요즘 막 현혹시키는 사람이 하도 많아요. 정말 그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모르면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대중들을 그렇게 현혹시켜서 자극적인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남 이야기를 안 하려는데 이제는 좀 싸우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은 끝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제가 볼 때 끝이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다만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테크를 좀 할 게 계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